안녕하세요. 마르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4월이 다 지나갔어요. 사실은 이제 억셉턴스 먼스라 그래갖고 자폐들 홍보하는 기간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자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인들 혹은 자폐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폐 아이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이제 사회가 자폐 아이들을 커뮤니티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이제 개몽 기간인 4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요. 4월 한 달 동안 저도 자폐를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후드티도 뒤에 이제 자폐 심볼이 그려져 있는 티긴 한데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나 치료실 어떤 certain 그 자폐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티즘 억셉턴스먼스를 이렇게 홍보하고자 붙여놨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미비한 행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자폐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만 들어가거나 자폐인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더뎌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어떤 시간적이거나 금전적 이유로 어떤 이렇게 굉장히 큰 홍보 활동을 못하지만 one day 언젠가는 제가 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4월달이 Earth Month라 그래갖고 지구의 달이었죠. 이 지구의 달 행사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폐인들도 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구라는 큰 덩어리보다는 좀 밀린 것 같아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4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해 행동이에요. 잘 모르죠. 굉장히 속상하고 저희 아이랑 같이 다니는 학우 중에 그 자해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 백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게 자해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행동을 저희 아이도 하거든요. 차에서 그 시트벨트를 매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화가 나면 이렇게 뒤로 자기를 던져요. 꽝꽝 소리가 나게 하는 저는 의자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수그러드는데 그것도 셀프함, 자해 행동이라고 보면 자해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다른 아이들 보면 머리를 이렇게 벽에다 막 꽝꽝 하고요. 저희 아이의 클래스메이트 하고는 키도 크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이 무릎팍에다 자기 머리를 갖다 박아요. 굉장히 힘든 자세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제 아이니까 제 아이가 어떤 때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아요. 그것도 유독 차 안에서만 해요. 집에서나 일상적인 자리에서 거의 안 해요. 차 안에서 가는데 무언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특히 차 안에서 원하는 게 얻지 못했을 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떤가 좀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해 이거는 뭐라 그럴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이해하고 돕는데 어떠한 지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자폐 아이 그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는
부모인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사이콜로지스트를 만나고 왔는데 사이콜로지스트 한 달에 한 번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넘버버리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거의 매일 저하고 얘기하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에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시켜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를 이제 의사 선생님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거든요. 그 메디칼 의료 기록에다가. 그래서 그런데 특히 자해를 한다. 완전 부모님 속이 무너지겠죠.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알 수도 없고 알면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모르고 그 행동이 순간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손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가만한데 갑자기 돌아섰는데 막 벽에다 머리를 찍고 있는다든지 자기를 꼬집고 있던데든지 자기를 때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폐인들이 겪는 그 데일리 라이프의 그 환경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오버웰밍이 될 때, 그 뭔가 많을 때가 있겠죠. 제가 저희 아이를 그 신발 가게를 데리고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발 가게는 특히 아울렛은요, 박스들이 쌓여져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발 이렇게 진열해놓고 쉘프에 박스들이 쫙 쌓여서 거기서 사이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한테는 이렇게 뭐가 무너질 것 같은 건지 오버면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 이슈겠지만 아이가 그걸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근데 이게 다른 아이들은 자애로운다는 거죠. 벽에다 두드리고 자기를 throw to the ground 줬죠. 자기를 땅바닥에 던지고 그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그 환경 때문에 자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잘 그 컨텐츠를 대화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혹은 왕따를 당하거나 분리가 될 때 있죠.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사회가 커뮤니티가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 그런 자해적인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서 그러냐면 그 비장애인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영향이죠.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는 딴 얘기하고 얘기에 껴주지 않고 돌리면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그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고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것도 이제 두 번째 거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긴 한데요. 그 사회가 이 자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환자 취급을 하거나 혹은 너무 장애인 취급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자기들이 그 이것도 또 사회적 그 커뮤니티인데 사회적인 거 안에서 그 비장애인을 못한 아이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자기 발류가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low self-esteem 그런 건데 그게 낮으면 아이들한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환경 그 릴레이션십이라든가 데일리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가장 기초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는 아닌데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해는 그 소통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게 불편해. 갓난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배고픔을 울고 그 기저귀 곳이 젖어 있거나 uncomfort 불편하면 울잖아요. 그럼 기저귀 갈아주면 좋아하고 젖을 먹여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주 본능적인 그 행동의 의사 표현이 그 폭력적인 자기를 해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를 못하는 넘버벌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냥 막 차에서 이렇게 막 던져요. 자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캄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거나 그나 저도 굉장히 컨트롤러블한 날은 차를 한쪽으로 세울 때도 있고 그냥 아이가 스스로 캄 될 때까지 그냥 저는 무시하고 이그노하고 운전도 하거든요. 아이가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할 때 막 그렇게 이렇게 뚫어 하면서 막 차의 모든 스위치를 막고 지난번에는 운전하는데 그 스탑 그 요즘엔 다 엔진 스타트를 버튼으로 하잖아요. 그 누르려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하이스피드였고 또 한 번은 문을 열었어요. you know,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ABA 테라피를 통해서 리디렉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렵죠. 특히 인지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으면 더합니다. 스스로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싶으나 스스로 그 표현 방법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표현 못해서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자해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디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코핑 스킬이에요. 그걸 이겨내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그 이모셔널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기를 캄다운 시키는. 근데 비장애인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죠. 머리를 계속 갖다 박아요. 그래서 헬멧도 씌워놓고 미쳐버리는 거죠. 부모님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뭐 어떤 감각적 추구를 그걸 스스로 컨트롤하려는 굉장한 노력이라고도 합니다. 어렵죠. 저희도 굉장히 화날 때 저희 학생 때 그랬죠. 굉장히 친구들하고 과외가 안 좋으면 이렇게 벽도 때리고 막 그랬던 사춘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오버롤 이렇다라고만 저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저희 아이의 그 클래스메이트 하고가 그 학교에 이번 주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틀은 저희 아이가 테라피를 가느라고 제가 아이를 먼저 일찍 픽업하는 날 못 봤고 또 아이랑 픽업 가는 날은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학교에 나온 걸 못 봤어요. 사실 그 아이가 안 보일 때면 그 같은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좀 염려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그 자폐와 그 자해 행동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감정적 소모,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내기 위한 셀프 컨트롤. 그래서 원대가 그래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좀 그 아이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 근데 사람이 거절당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하거든요. 연애를 해보셔도 알겠지만 연애하고 헤어질 때 그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고 부모님이랑 헤어질 때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거를 그 피어들, 동기들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ABA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 약물 치료든 ABA든 그걸 통해서 아이한테 셀프 하밍 자해를 줄이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오버를 비로 가르쳐 드린 거니까 그 의사들을 만나서 저희 애는 psychologist, psychiatric, 그 다음에 neurodevelopment doctor, 그 다음에 주치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치과, 안과 거의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셔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적절하게 약 처방이든 어떤 치료 플랜이든 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또 지나면 아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차에서 그렇게 뚫어파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ABA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잘 자라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잘 의사들과 상의하시면 치료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